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과연 오늘 현 시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 유창희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런 현상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결산 마지막 날 기관 투자자들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하는 그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본부장님, 네. 오늘의 상승을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단정 지어야 될까요? 사실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은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약간 기간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쵸.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매수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한 200억, 300억 정도 남짓이다 보니까 일부 좀 낙폭가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띠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일단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물론 아직은 이제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매수세가 오후장까지 들어온다라면 외국인도 지금은 뭐 한 300억 남짓이지만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까지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한 2,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좀 종목이라든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 한 해 마지막 수급 내용 체크해 보면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탑10입니다. 한눈에 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 성향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무려 제약바이오 종목을 7종목이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유한양행, 그 뒤를 이어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셀트리온부터 리가켄바이오, 네이처셀, SK바이오팜까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 안에 다양한 성격과 테마의 종목들을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건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방산 종목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이 안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5위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한 12월 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을 했다라면 이번엔 조금 늦긴 합니다. 그래도 한 해 마지막 거래일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2025년 이 처음도 제약바이오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조정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네. 최근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나온 것은 금리 영향이 제일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내려갈 수 있어도 시중금리, 시장금리는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연말에 혹은 연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뭐 큐로셀,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 자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투자가 R&D 투자 자금을 조금은 유치가 수월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주들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 혁신 제약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고, 이것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 제가 오르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일단 아직은 저점에서의 어떤 단기 급등이라서 여기서 뭐 또 추가적으로 오늘과 같은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근에 급락 나오고 나서 횡보한 와중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점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잠시 뒤에 혹시 유창희 본부장님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을 꼽아주실지 그게 어떤 종목인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9위에 있는 삼성 SDI입니다. 역시나 지난주부터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도 그리고 증권사와 시장의 전
전망도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담긴 하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2차 전지, 2025년 전망 함께 짚어보시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완성 셀 업체들은 그래도 저점을 깨지는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 모습이고요. 뭐 LNF라든지 뭐 또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캐즘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정권에 이제 취임을 할 것이고, 그럼 바로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게 IRA 관련해가지고, 특히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완전 폐지냐, 아니면 제한된 보조금 지급이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연말이나 그죠, 올 연말 정도 된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전기차 캐즘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도 현재와 같은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전기차 계속 내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셀 업체들은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일정 부분 판매에 따른 그 2차 전지 수요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ESS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은 ESS 시장의 내년이죠. 내년에 ESS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셀 업체들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쪽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매수 탑10 종목 중에 유청희 본부장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7종목이나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픽도 이 안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본부장님의 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좀 선픽을 해봤습니다. 네, 2위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지난 어떻게 보면 11월 상당히 좀 애매한 뉴스로 주가가 흔들림이 많이 나왔었죠. 네. 뭐 자본 조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제형 주사 특허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작용하면서 뭐 4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다가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노이즈는 항상 주가 상승하는 과정에 한두 번씩은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30만 원 이하로 좀 빠졌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주면 사야지 사야다가 조정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조정을 주니까 막상 더 두려워서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한 번 정도는 지금 가격대 혹은 지금보다 좀 지금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이 제형 기술 특허의 이 기술력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알테오젠이 뭐 다른 회사랑 다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꾸민 게 아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고, 또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 기술 수출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트로라도 빨리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지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의 전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좀 같이 모아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탑픽 알테오젠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현 구간, 규간 투자자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기관 투자자의 특징은 전 섹터를 편식 없이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픽한 그 종목과 섹터들은 역시나 훈풍 불어오면서 소폭의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2024년에 총 결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현대차 9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게 SK 하이닉스겠죠. 한편 가장 많이 기관과 외국인들 통틀어 매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인 만큼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탑픽은 삼성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 종목씩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1위에 있는 삼성전자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퀄컴, 그 차기 세대 모델의 칩은 수주를 실패했고 네. TSMC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를 깨트릴 수 있을 새로운 방안으로 이 거론되기도 했던 내용이었는데 삼성전자 2025년 성장 동력은 어떤 것으로 예측해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계속 좀 쪼그라드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사실은 이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게 파운드리를 좀 분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뭔가를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 산업이, 이쪽 섹터가 좋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실적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퀄컴 관련해서도 약간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실패한 부분들도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운더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다라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레거시 반도체가 됐든 HBM 쪽으로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레거시 반도체는 이미 좀 꺾였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내년에 특히 상반기부터 레거시 반도체가 빠르게 조금 꺾인다는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HBM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HBM 관련해서도 성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엔 HBM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9위에 있는 현대차입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 우려감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 두 가지 키워드가 서로 맞물리면서 주가가 현재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2025년 함께 전망까지 세워보시죠. 저는 현대차가 트럼프 관세 피해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를 현대기아만 집중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전 모델, 그러니까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GM이라든지 테슬라도 다 중국이라든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보편적 관세이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라면 현대기아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기술력이 확인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리스 차량을 일부 제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다른 경쟁 업체들 테슬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도 상당히 좋게 기술력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현대기아를 포기하고 갑자기 GM이라든지 포드를 선택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현대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다만 주가가 그런 걸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된다라면 충분히 여름 정도의 가격까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무사님의 원픽 종목도 함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는 삼성중공업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조선주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오늘 약간 조선주들이 약간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업황 사이클이 올해 저점이 확인됐고 상승 사이클로 완벽하게 턴하는 시점이 올해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 3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의 기대감들 그리고 또 LNG선의 수요가 상당 부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LNG선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은 삼성중공업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옥석가래기 보면서 오늘의 결론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알테오젠 대 삼성중공업.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매력적입니다. 한 종목만 픽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조금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마저도 LNG선 수요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LNG선을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LNG선을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강달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고점 돌파한다라면 1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0,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위치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 싸게 인트 함께 포착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유창희 보험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